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 근엄해서 좀 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남북 6.15 정상선언 12년이 된 날입니다. 바로 이 시간 조금 지나서 12시 그 무렵에 정상이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남북 정상선언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드는 모습을 저는 그 현장에서 특별수행원 단장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성남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기까지가 불과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다녀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의 수도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을 왜 이렇게 못 왔는가 이런 생각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 가는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 한 30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60년 동안 와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분단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얼굴들이 굉장히 비장하시고 너무 근엄해가지고 통일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가 하는 걸 느끼는데, 제가 농담을 하나 드리면은 이해동 목사님, 이해양 목사님, 저 이해찬 세 사람이 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색돼 와서 많은 것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을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의 쌀 비축미가 한 1,500만 석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700만 석 내지 800만 석이 적정 물량인데 쌀은 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좋은 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서도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가 정부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쌀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을 끝내 거절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 쌀 700만 석은 아마 자기들은 식품 가공 공장에 헐값에 팔았다고 하는데, 식품 가공 공장은 쌀을 외국에서 4만원, 5만원에 사옵니다. 한 가마에. 아마 그 가격에서 식품 가공 공장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 쌀이 어디로 쓰여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쌀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렇게 그런 아까운 쌀을,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쌀을 썩히면서 그걸 동포에게는 못 주겠다고 하는 이런 비인도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권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렇게 나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만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두 번 다 국정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그쪽의 고위 지도자든 실제 서민들이든 이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대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관계를 교류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여태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서 이것을 다시 돌이켜놓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계속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의 부담이 우리나라가 거의 30조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국방비가 적습니다. 그만큼 EU가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적인 국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군비 통제 속에서 하기 때문에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금 군비가 증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0억 불에 가까운 국방비를 쓰고 있고 중국은 500억 불이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배치되는 서해 바다를 그런 바다로 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강대국과 군비 경쟁을 해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6.15 정신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정신을 살려서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깃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면은 남북 교류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주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권을 교체하면은 일찍 남북 교류를 시작을 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진도를 많이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의존도가 서로 커져서 서로 끊어지면은 서로 간에 큰 부담이 되게끔 불가역적인 수준까지 많이 가줘야만이 어떤 정부가 돌아와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남북 교류, 화해, 공전 이것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북이 화해 공전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국제 환경 속에서 안정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경색이 돼도 우리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많고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고금리 혹은 자본 이탈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매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당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정권을 교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